5월 10일 장전 시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 상승을 뒤로 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게 6거래일로 치면은 하루 빼고 5거래일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일론 머스크가 사원용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고를 했고, 그리고 연준 이제 3인자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2%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맞추려면은 2년 이상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장기적인 이 고금리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의 불투명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6월 달에 있을 이 기준금리 인상안이 다시 한 번 더 또 상승했죠. 원래 이게 98%였거든요. 98%에서 지금 18%가 올랐습니다. 네,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18%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연내 금리 인하죠. 네, 연내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의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뭐 기대 소비 그리고 부채 한도 이슈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죠. 6월 초에서 8월 초에 국가 부도 날란다. 근데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협상할 거다. 왜냐면 매년 이렇게 협상 이슈가 나왔거든요. 협상을 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하원 의장이 메카시 공화당원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재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가 부채 리스크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절대 이 부채 한도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산업용 부동산 리스크, 지금 코로나 플러스 이 근무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재택근무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의 값비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들이 중소형 은행 리스크로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런 발언들이 또 시장의 부담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국내 시장의 연장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담스럽다. 지금 막 2차전지 업종들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외국인들도 부담스럽고 기관 금융투자 개인 투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시가총액 2, 3천억짜리 중소형 관련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래서 중소형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역시나 큰 이슈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올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은행을 은행 리스크를 직접 이제 잘 정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행이 불안하다. 그리고 여전히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침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사실은 중국 최근에 경제 발표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지만 소비업종들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슈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부담스럽다. 네,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 테마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 로봇 빌딩이 내년 서울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이런 그 빌딩의 이런 그런 실내 배송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무인으로 지금 하는 그런 로봇이 그런 빌딩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도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라든가 굉장히 지금 로봇에 대한 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예,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성장을 해야 되는 밸류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지금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왜냐면 경기 침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원래 가치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거든요. 원래 가치에는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테마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뭐 환율이라든가 아까 이런 위의 발언들이라든가 시장에 참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쉬어가는 시장이다. 쉬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센스가 가장 첫 번째 흐름으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해봤자 리스크적으로 뭐 우리가 시장이 뭐 우상향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뭐 확률적으로 8대2 뭐 7대3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팅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예, 하락의 확률이 뭐 7, 8, 올라갈 확률이 3, 2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필요 없다.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